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증시의 기록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코스피가 상승폭, 그러니까 상승률이 아닙니다. 상승폭으로는 역대 가장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참고로 이렇게 올라간 다음 날 어떻게 됐나 좀 봤더니 탑 10 이내에 5번 오르고 4번 빠졌고 1개월 후에도 5번 오르고 4번 빠졌거든요. 근데 잘 보면 빠진 4번의 사례도 그렇게 급락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뒤에 시장이 그렇게 하락하진 않더라. 뭐 아예 올라가거나 아니면 치고받고 하거나 뭐 그런 형태로 전개가 됐고요. 코스닥은 상승폭으로는 역대 두 번째, 그러니까 2002년도에 4월 2일에 59포인트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는 이제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이전 데이터는 제가 안 쳤어요. 그냥 이때만 데이터로 쳐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와 2위 종목이 동시에 상한가를 간 기록적인 날이죠. 그리고 두 종목이 24포인트, 코스닥 지수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끌어올린 여러 가지 기록들이 쏟아져 나온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외 증시 영향도 있었죠. 왜냐면 오늘 아시아 증시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바탕 자체가 좀 괜찮았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미 증시가 최근에 5일 연속 올라가면서 해외 쪽이 좀 풀리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금리가 빠지고 달러 인덱스도 빠지면서 이제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도 안정이 되는구나. 그런데 이제 오늘 원달러 환율도 1,300원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만들어졌냐면 삼성전자가 원화 차트로는 1.8% 올랐잖아요. 근데 달러 차트로는 3.7%,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달러 차트로는 거의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유리한 이제 그런 날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외국 해외 쪽에서 넘어온 재료 자체가 괜찮았고, 여기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역시 공매도,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금융위기급의 어떤 사태가 펼쳐졌을 때 공매도 금지가 단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 거냐면, 예전에는 공매도 금지를 시킨다 그러면 뭐 이 재료 이외에 이제 다양한 부양책이 던져지면서 종목들이 대거 다 급등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지금은 공매도 금지가 사실은 몇몇 종목에 집중된 재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라든가 일부 공매도가 많았던 낙폭주 쪽에 좀 매수가 집중돼서 예전에 어떤 상승하던 양상과는 조금 다른 그런 특성도 보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특징주로는 뭐 세 종목,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상한가 같다라는 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사실 잘 안 봐줘서 그렇지 오늘 하이닉스도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저 연중 최고치 경신을 했거든요. 13만 원 저항대 넘어가면서 하이닉스도 강하게 올라갔고, 또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서 이제 제약 바이오 쪽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재료들까지 더해지면서 제약 바이오주들도 큰 폭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2차 전지만 주로 많이들 쳐다봤겠지만 그 외에 이제 IT 종목과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도 크게 올라갔다라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에 국한된 시장 상승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주목하는 건 뭐냐면 장중의 지수 동향인데, 이게 이제 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 각각 11시, 다음에 이제 오후 들어서 상한가를 딱 마감을 시켰거든요. 근데 11시에 이제 상한가 마감이 딱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으로 지수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코스닥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다른 종목이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11시 이후에 이제 더 올라가다가 좀 실제로 좀 밀리는 구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상한가 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종목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보시면 12시 넘어가면서부터 지수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저 때는 2차 전지주 갖고 올린 게 아니었어요. 2차 전지 이외에 다른 종목으로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후에 시장에서 올라갔던 건 반도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2차 전지가 담당하고 오후에는 반도체가 담당해서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이제 코스닥 지수를 상승폭을 키웠다. 이거는 뭐냐면 투자자들이 2차 전지만 집중하고 있었을 때 다른 투자자들은 다른 종목이 뭐가 있을까 찾으면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붙었죠. 매수 되게 세게 붙어서 무려 7천억 원 매수 붙었고, 개인이 양시장 합쳐서 이제 1조 4천억을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이제 오늘 좀 오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막판에 선물을 엄청 던졌잖아요. 한 10,000계약 정도 던졌는데 오늘 상승이 좀 오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뭐 이 정도까지 펀더멘탈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단지 수급만 바뀐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후유증, 후폭풍,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좀 업종별로는 이후에 좀 부작용도 일부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중요한 건 종목인데 오늘 외국인들이 뭘 담았나 봤더니 순매수 1위가 하이닉스였어요. 그다음에 2위가 LG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를 의외로 조금 담았는데 근데 오전에 매도로 출발해서 오후에 매수로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제 공매도 숏 커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숏 커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재료는 공매도 쪽보다는 수출 지표 개선, 반도체 턴업, 그러니까 이쪽을 또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매도에 대한 어떤 재료 이외에도 지난주에 나왔던 수출 관련된 데이터들도 외국인들은 좀 주목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ETF 쪽 매매 집중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매수로 좀 담았고 전체 매수의 한 3분의 1 가까이를 이제 삼성전자로 담았고 카카오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뭐 하여튼 이렇게 낙폭이 좀 컸던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좀 담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에코프로벤, 포스코 DX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뭐 아마 숏 커버가 일부 좀 가동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담았고요. 그리고 역시 좀 반도체 관련주들도 많이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성이라든가 HPSP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원익 IPS라든가 뭐 이런 하나마이크론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었죠. 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오늘 이제 매도했는데 매수한 종목들 보면 2차 전지 좀 담았습니다. 이건 아마 숏 커버보다는 이제 숏 커버를 노리는 매수가 붙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종목군들이 있고 그 아래쪽에는 역시 뭐 STI, 제우스, 뭐 두산 테스나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 다음에 이제 뭐 엔터주 일부 뭐 이런 것들도 좀 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이제 이슈들을 좀 보면 그러니까 빅테크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빅테크가 살아나 준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끌어올릴 정도의 큰 자금이 들어온 거냐 아닌 거냐 이렇게 가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빅테크가 어쨌든 올라가 주는 게 증시에는 유리하겠죠.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와 달러 인덱스 사실 지난주에 고용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서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연준 인사들 발언 봉인 해제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확 떨어질 만한 상황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단기로 다음 주 CPI 정도가 이제 중요한 재료가 되고 근데 오늘 이 상태에서 금리와 달러가 조금 흘러내리는 정도의 느낌 그런 움직임 보여주는 게 좀 유리하겠죠. 이런 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 구도인데 이게 이제 2차 전지 숏 커버로만 지수가 올라가면 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수급 블랙홀 현상이 초래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으로만 자금이 완전히 집중이 되면서 이제 부작용이 좀 생길 수 있어서, 그러니까 실적, 이게 제가 반도체라고 그냥 딱 찍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적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다른 업종들이 같이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후유증 같은 거를 또 커버하면서 지수가 버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종목이 이제 같이 가주느냐, 아니면 2차 전지가 완전히 독주로 가느냐, 구도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성격이 좀 달라집니다. 상승하는 기간도 달라지고. 근데 그리고 오늘 특징은 뭐 코스닥에 워낙 많은 종목이 올라가서 2차 전지 이외에 뭐 올라간 종목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징들은 코멘트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건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오늘 그 에코프로가 상한가 갔잖아요. 에코프로비엠도 상한가 가고 그러면 이제 2차 전지가 예전의 시세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때 보면 이제 10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160만 원까지 올라갔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고객예탁금이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던져도 공매도를 쳐도 개인 투자자들이 저때 당시에 자금을 무려 14조 원. 근데 저때 코스닥을 또 순매도한 자금까지 더하면 순매수한 자금까지 합치면 실제로 20조 원 정도가 넘는 유동성이 코스닥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금 가지고 에코프로는 그때 당시 연초에 시총이 3조 원도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20조 원 정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커져 있으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2차 전지는 뭐 완전히 예전같이는 어렵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예탁금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탁금이 폭발적으로 유입이 되면 사실 시가총액 지금 시총 감안해 보면 예탁금이 어지간히 들어와서는 저거를 올릴 수 있을까 싶긴 한데 근데 어쨌든 지금은 예탁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2차 전지가 더 갈 수 있느냐가 또 가늠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는 공매도를 칠 수 있었고 지금 못 친다라는 달라진 환경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총이 워낙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이게 계속 올라가면 시장에 부작용이 초래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팔아서 저걸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되게 수급 블랙홀 현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탁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가 더 이제 2차 전지주가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게 이제 가늠이 될 거다. 근데 저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시가총액 규모가 달라서 예탁금이 어지간히 들어온 거 가지고는 이전 같은 시세를 만들어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2차 전지 이외에 다른 종목군들이 뭔가 부수적으로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약이 됐든 반도체가 됐든 게임이 됐든 엔터가 됐든, 네, 어떤 종목군들이 한 2개 정도가 좀 돌아가면서 붙어주는 시세가 나오지 않으면 2차 전지 변동성에 코스닥이 그대로 휘둘리는 또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주가 나올 거냐, 그다음에 이제 예탁금이 얼마만큼 들어올 거냐, 이걸 좀 보되 2차 전지가 이전과 같은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기는 조금 환경상은 쉽지 않다. 이것도 감안을 같이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제가 파마하면 시장이 올라간다고 그런 징크스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요번에도 또 그렇게 되긴 하네요. 예, 그럼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